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각 분야 고수들의 생생한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여기는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신 분 보면 누구나 하시는 분이실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포츠와 함께 한 시간이 가장 기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윤여춘 해설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은 현재 대한육상연맹 특보시고요.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이셨고 전 국민생활체육육상연합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딱 나와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바로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은 브랜드 인사이드에 출연하셨습니다. 다른 방송 많이 출연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방송에 출연한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주제와 다르게 원래 이제 브랜드 인사이드에서 이제 무슨 육상의 홍보 이런 걸 좀 하러 나온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제 개인적인 또 사생활까지도 이렇게 담아준다는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이런 방송을 또 많이 안 해봤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삶의 역사 그대로를 또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지침이 되는 가이드를 얻을 수 있는 방송이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 방송은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 브랜드 방정식 OT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T는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셔서 이 분야의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두 번째 T는 트레이닝, 고수의 훈련법입니다. 관심이 있어도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기까지는 또 남다른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님만의 나만의 훈련법 세 가지를 특급 비밀로 가지고 계셨던 걸 공표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토크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요즘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여쭐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타임, 시간입니다. 긴 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힘, 원동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여쭤볼 예정이고 마지막 T가 타이밍, 내 인생 최고의 때,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어렵네요. 자, 네. 저희 방송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주로 시청하시는 그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위원님을 어디선가 본 듯한데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 팬층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직접 본인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육상 쪽에서 오랫동안 지금 인연을 맺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육상연맹의 행정일도 좀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특히 이제 육상 해설 방송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육상 종목이 좀 파고드는 그런 해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모자란 점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최근 근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이제 5월에 있을 굉장히 큰 경기에 그 또 전체적인 해설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제 5월 달에 있을 경기 대회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시에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합니다. 육상 아시아 선수권 대회란 어떤 대회냐? 제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세계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이제 대륙별로 5개 대륙마다 하는 그 예를 들어서 대륙별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시즌에 유럽에서도 선수권 대회를 하고 또 뭐 아프리카에도 선수권 대회를 하죠. 그렇게 대륙별 대회를 하는데 이걸 이제 유치하는 그 국가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특히 최종적으로 유치 경쟁이 붙은 데가 중국의 샤먼시. 이제 우리 구미시 인구수를 따진다면은 샤먼시가 뭐 10배 이상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구미시하고 대한육상연맹 관계자하고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미시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부 예상을 했는데 아시아 육상연맹 집행 그 임원들 투표에서 10대 6으로 그때 구미시가 당당히 이겼죠.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 저도 그때 만세를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 유치가 돼서 올해 이제 5월 27일 날 개막을 하는데 아시아 인구가 그 약 46억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지구촌의 약 58%의 인구인데 육상의 기량은 사실 그 서양인들에게 아시아인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아시아의 축제,
이 육상 경기가 아주 성황리에 잘 맞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네, 역사의 흔적처럼 이번에도 다윗이 이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 구미에서 이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거에 대한 의의가 그냥 단순히 그냥 열리는 개최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육상 경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구미시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그래서 뭐 도로 정비라든가 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정부와 또 그 경상북도에서 한 200억 정도를 이렇게 지금 지원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문화 예술 또 뭐 먹거리 이런 구미시가 세계인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궁금한데 구미시의 어떤 딱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건 꼭 이 안에 담아서 이번에는 전 세계 아시아인들을 통해서 어쨌든 다 나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구미의 매력은 이런 게 있더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아가 이제 45개국이에요. 45개국의 전 국가가 이제 모두 참가를 하는 그런 대회죠. 구미시 하면은 요즘에 뭐 첨단 그런 그 과학이 발달이 되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시 아닙니까? 물론 관광 자원도 많이 있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는 육상뿐이 아니라 올림픽도 그렇고 그 유치하는 것이 세계인들에게 그 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거든요. 선수들도 물론이지만은 관광객도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선수단이 이번에 1,200여 명 된다고 그러고 우리 심판만 해도 한 250명 되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 350명. 이번에는 또 그 각 국가의 그 대의원총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표현하면은 그 이제 차기 어디서 주최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 45개국 육상연맹 회장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다른 데에서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하면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팀 지도자들 있잖아요. 관계자들 이런 분들 다 응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미시에 물론 경기는 짧은 5일이지만은 한 3,000명 이상이 해외에서 이렇게 찾아줄 거로 보아집니다. 그럼 구미시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이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찾는 것만 3천 명이지 그렇죠. 연결된 그 식구라 이렇게 파급까지 생각하면은 30만 명, 뭐 300만 명 이상이 그 잠깐 사이에 집중이 되겠네요. 이제 STN 스포츠에서 이걸 중계 방송을 예선부터 결승까지 하루 종일 방송을 합니다. 오전 섹션이 이제 예선 대회를 주로 하고 이제 오후 섹션이 결승을 하는데 이거 전 경기를 중계하니까 이거를 이제 뭐 유튜브나 뭐 SNS를 통해서 이제 뭐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육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 홍보 역할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와,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이 STN을 남다르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혹시 어떤 인연이 계속 있었는지 이게 스포츠를 중계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이상의 무언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처음에 그 육상이 비인기 종목에서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은 국민들의 가슴 속으로 조금씩 파고들어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이제 중계 방송을 육상 경기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그 하이라이트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봤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제가 이제 대한육상연맹 임원이니까 이거 중계를 해야 된다. 학부형들이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 대한육상연맹에서 이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학부형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죠. 뭐 한 경기가 예를 들어 100m 경기 하나가 막 300만 리브를 막 그게 실시간 하루에 100만 리브가 넘은 게 스포츠에서 육상이 처음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기자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육상이 이렇게 코로나 때 학부형들을 위하고 이렇게 선수들을 위해 시작한 게 지금 온 국민들이 야 한국도 육상을 이렇게 재밌게 해? 이게 이제 가슴속으로 좀 당겨지는 거죠. 그 지금은 육상 경기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초등학교 선수들이 다 줄어요. 스포츠 선수들을 이제 가면서 저 선수 숫자가 적죠. 육상만 늘어나고 있어요. 육상 초등학생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계 방송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 사랑도 느껴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럼 참여하는 그 선수들의 평균 나이대가 어느 정도 나이대인 거예요?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이제 그 고등학생도 뛸 수가 있고요. 올림픽과 똑같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우리도 4월 20일에 구미시에서 이제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해요.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선수들이? 이제 선수들이 이제 최종 선발전을 해서 대회 한 달 앞두고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최근에 잘 달리는 선수가 잘 달리잖아요. 이제 뭐 부상으로 못 달리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4월 20일부터 3일 동안 구미시에서 현장이죠. 현장에서 미리 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최종 선발전에서 이제 선발이 된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로 이번에 이제 45개국 선수들과 함께 겨루가 되겠죠. 사실 육상하면 저는 이렇게 달리기, 뭐 멀리 뛰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장대 높이 뛰기 이런 거 몇 개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40 몇 개가 있다면서요, 종목이?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가장 많죠. 올림픽에서는 48개 종목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는 45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세 종목이 없는데 그 없는 종목은 이제 남녀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나라의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라톤 두 종목은 빠지고 또 한 종목이 경보 경기인데 아직 경보는 남녀 20km 경보가 있어요. 걷는 거 20km. 좀 빨리 걷는 것 같은 네. 거죠. 예. 예전에는 이제 50km 남자만 있었는데 마라톤보다 더 거리가 길죠. 한 5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루즈해서 국제육상연맹에서 35km로 줄이고 남자만 참가를 하는데 지난 파리에서는 남녀 릴레이식으로 그 경기를 했어요. 예, 그랬다가 이번에 또 9월 중순에 도쿄에서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라거든요. 거기는 또 35km를 남자만 하는 경기였고 지금 경보 경기가 경기 규칙이 종목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35km는 빠지고 남녀 20km는 경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45개 종목 하게 되는 거죠. 해설위원님이 예측하건대 대한민국은 올해 몇 위 정도를 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제가 올림픽을 6번이나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중계 방송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올림픽에서 아시아권에서 금메달 따는 숫자가 48개에서 4개 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구는 60%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아시아인들이 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뭐 근력이라든가 뭐 체격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월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달리는 종목에서는 특히 그 메달을 지금까지 뭐 딴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시양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처음으로 이제 달리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서 그때 이제 중국의 유시양 아시아권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희망을 줬었고 지난 그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3000m 장애물에서 바레인의 야비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케냐에서 귀화한 그런 선수죠. 이 필드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가끔 따는데 이 달리는 종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시아인들의 그 유전자가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시아 수준에서는 사실 또 상위권에 들지 못합니다. 이 아시아권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인도 이렇게 뭐 인구도 많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앞서고 막 그러는데 일본은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아주 교육이 이제 스포츠 특히 기본 교육인 육상이 아주 체계화돼 있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접목을 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우상혁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높이뛰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선수죠. 거기에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남자 100m가 기록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월등한 선수는 눈에 안 띄어도 평균 기록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릴레이 쪽에서 우리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원을 더 많이 받겠죠. 이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좀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2021년 도쿄 올림픽 전에 세계 스포츠 기자들이 이제 총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 나라 스포츠 수준이 뭘로 평가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하는 나라도 있잖아, 또 못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IOC에 등록된 국가가 206개국이에요. 206개국.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 뭐 GDP 이런 걸로 요즘에 그쵸, 그런 예전에 지수가 GNP를 있죠. 했지만 GDP로 이렇게 그 나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뭘로 평가를 할 것이냐. 기자들이 했을 때 공통된 의견이 100m로 하면 맞을 것이다. 이 스피드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고 모든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100m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죠. 우리나라 100m 기록이 한국 기록이 남자 10초 07이거든요. 그걸 한번 도입을 해봤더니 세계 206개국 IOC 등록된 국가 중에서 43위더라고요. 막 그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렇게 높으죠? 네. 그러니까 뭐 잘 달리는 선수들은 뭐 미국, 자메이카 뭐 이런 나라에 국한돼 있으니까 그 나라 최고 기록을 따져보니까 43위면은 뭐 중상위권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여자의 기록은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106위. 예.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물론 그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나름대로 재미있는 육상 경기를 하자. 네. 우리나라 뭐 올림픽에서 1등이 있지만은 또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1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1등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생활치료 하는 사람들이 국가대표 하려고 축구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국민들도 같이 생활체육에도 함께 참가해서 엘리트 선수들과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대한육상연맹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저희의 이제 공식 질문이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탤런트. 우리 윤여준 해설위원의 재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육상, 체육 이쪽 분야를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뭐랄까 공부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스포츠 쪽으로 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빠르게 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게 됐고, 그 이제 대학을 이제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제 대학을 제가 이제 공주사범대학을 나왔거든요. 네. 체육교육학과를. 그러다 보니까 교사 발령이 났죠. 그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국립사대이기 때문에 4년간 교직에 있어야 네. 이 자격증도 박탈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사 임용고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때는 좀 행복한 그런 거기 시대였죠. 4년만 잘 버티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사 체육교사를 하는데 육상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육상을 좀 우리 학교를 좀 지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육상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제가 지도를 잘한 것보다도 선수를 잘 만난 거예요, 제자들을. 또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잘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능한 지도교사가 됐죠. 좋은 선수를 만나서 제가 가르쳤을 때는 국가대표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가서. 이제 나가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중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좀 추천을 해서 방송국 가서 또 테스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제때 또 이렇게 육상이 생활체육인들이 마라톤을 함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많았죠.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또 훈련이 됐고. 조금 더 늘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내가 잘 달리고 선수 경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있어서 잘했지만 그걸로 대학을 갔다가 직업으로 갔다가 그 분야에 계속 머물게 되신 사례인 거네요. 또 궁금했던 건 방송에서 그렇게 왔을 때 그 방송 쪽에 이렇게 하는 그 또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그걸 또 이렇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M본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제가 한 번 처음 방송했는데 위에 계신 뭐 국장님이나 뭐 부장님들이 야 제대로 된 육상 해설위원 한 명 발굴했다. 이렇게 얘기를 뒷이야기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무슨 뭐 트레이닝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이 선수들 너무 잘 아니까 선수들의 고충도 알고 뭐 이런 거 아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달리면서 방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육상은요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달리는 명인 게 아니라 뛰는 것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걷는 경보도 있고 이 종목을 48종목을 다 해야 되는데 48종목을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안 보고도 규칙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질문인데요. 그 캐스터하고
해설위원하고 다르잖아요. 역할이. 두 분이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는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스포츠캐스터는 경기 진행이 목이에요. 자기 몫이. 아, 진행을 이렇게 그렇죠. 순서에 예를 들어서 맞춰서. 예. 레인 내 선수들 소개. 뭐 100m 8레인 있으면은 1레인에 어느 나라 누구. 이제 해설자는 이제 좀 세분화 들어가서 저 사람의 최고 기록은 얼마, 예를 들어 올해 시즌 기록은 얼마, 그리고 또 이 선수의 예를 들어 폼은 어떻고 이제 전문적인 분야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진행되는 것은 캐스터가 하는 몫이에요. 해설자가 거기에 끼면 안 되죠. 그 진행할 때는. 예.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느린 그림이 나오잖아요. 분석할 때. 그런 때는 또 거기에 캐스터가 끼면 안 되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타트가 반응 속도가 어떻고 예를 들어 무릎의 높이가 어떻고 이런 것은 이제 해설자의 몫이죠. 아, 분석하고 좀 더 그렇죠. 딥하게 들어가는 건 예. 전문 해설위원의 역할인 거고 그렇죠. 경기 전체를 끌고 가는 건 캐스터의 역할인 거고. 예. 마라톤을 중계를 하면은 3시간을 중계 방송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뛰다가 한 명 떨어지면 99명, 98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남는 선수가 1위잖아요. 이거 재미없는 그 방송을 3시간을 이걸 시청자들이 채널을 안 돌리고 보게 하려면은 그렇죠. 기술이 말 필요하네요. 그대로 맛깔나는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해설자만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캐스터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거리가 좋으면은 이게 질 높은 방송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캐스터가 네. 공부를 안 한 캐스터는 이 같은 해설자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다 풀 수가 없는 빛이 나지 거죠. 못하는 거네요. 어. 캐스터나 해설자가 콤비가 잘 맞는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묻는 질문이 질 높은 질문으로 가야지 뭐 자꾸 똑같은 거 반복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질 높은 방송을 할 수가 없죠. 갑자기 궁금한 거 그 아까 3시간 되는 그 마라톤 네. 거기에 호흡이 맞는 질 높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캐스터 같이 해본 분 중에 추천해 줄 분 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쵸. 예. 말 그대로 제 옆을 지나간 아나운서들이 엄청 몇십 명 되죠. 그러니까요. 네, 예. 몇십 명 되는데 다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오늘날 윤여춘이가 있지 않나 야,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역시 고수는 다르십니다. 재능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런 육상이나 스포츠를 하면 내가 잘 달려서 뭔가 그런 재능이 있어서 이 분야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연결된 직업으로 인해서 계속 그 분야에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방송이나 이런 거를 연결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초반에 그래도 달릴 수 있게 해줬던 부모님들의 역할이 꽤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내가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서 시작을 했어도 그 분야에 정상까지 가는 건 또 몇 안 되잖아요. 어떤 분야든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이 내가 이 해설로는 대한민국에 가장 오래 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오래 하려면 잘하지 못하면 오래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여기까지 하기에 나는 나를 어떻게 훈련했는지 내가 가진 나의 훈련법, 고수의 훈련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렇게 했다.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도 너 대단해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방송도 노력만 해서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타고나는 거, 그죠? 본인에게 맞는 거. 저는 이렇게 뭐 책을 이렇게 보면은 금방 졸음이 오는데 이 방송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밤을 꼬박 새도 피곤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저한테 맞는 거,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올림픽이 아까 말씀드렸던 48종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승전은 거의 중계를 하니까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프로필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 선수는 뭐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뭐 기록은 어떻고 480명이에요. 그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걸 조사를 하니까 네. 책이 한 500페이지가 나와요. 그 정도로 한 종목이 아니라 48종목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보들을 찾고 메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보고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m 톱10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선수를 이제 다 찾아서 이렇게 메모도 하고 다 써놓잖아요. 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뭐 소개를 한다든가 할 때 아주 능수능란하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방송 PD분들이 흡족해 하는 거죠. 첫 번째 키워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 그냥 원래 해야 된다는 그 일이 사실 암기로 따지면 되게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암기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어디 그거 못 할 텐데 우리 지금 해설위원님은 이게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맞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이 일이 나에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여기 탑까지 갈 수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맞는 데에다가 노력이 곁들여야 되겠죠.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나 입담만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 우리가 시청자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예전에 저 처음에 방송 뭐 2000년 되기 전에 방송할 때는 이 방송국에서 이제 교육받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은 또 시청자들이 교육 방송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하라고 그래요. 수준이 그만큼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내가 방송을 실수를 하면은 금방 또 게시판에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실수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공부, 노력을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이 48개 종목이 해마다 룰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룰을 모르면은 또 룰을 아는 시청자들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설을 하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타고난 데에다가 그렇죠. 노력.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서 하는 거, 내 옷에 딱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은 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처럼 또 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계속 살아있는 공부, 필요한 공부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잘못하면 바로 티가 그럼요. 나니까.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그거에 살아남기 위해 공부를 진짜 했다. 이게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은 직접 하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부딪히면 또 사람들이 얼쿠야 하고 할 텐데 혹시 내가 잘못 실수한 것 때문에 엄청 악플이 달려서 뭐 이렇게 고생했던 경험 같은 게 있으세요? 있죠. 그게 이제 도쿄올림픽 남자 마라톤 중계 방송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이 해설자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3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마디 실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케냐 에르페 선수가 한국에 귀화해서 오주환 선수로 이렇게 태극마크를 달고 그때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했죠. 제가 당시에 육상연맹 이제 부회장을 하고 있었고 또 부회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회의를 해서 올림픽을 앞두고 이 마라톤에서 우리가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오주환 선수에 대해서 케냐에 직접 마라톤 기술위원장도 보내고 또 보고도 받고 또 이 선수 연습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제가 받고 전날 감독하고 통화도 했고 몸 컨디션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오주환 선수가 모든 준비를 잘 해왔고 또 기대도 많이 했고 또 지도자도 동메달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마라톤이 올림픽에서는 페이스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빠르지가 않아요. 조깅보다 조금 빠른 페이스로 가는데 14km 지나서 다리를 잡고 멈춘 거예요. 응? 빠르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찬물을 끼얹네 이게 이제 나온 거야. 그랬더니 막 해설자가 선수 같다가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 표현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이게 속상해요. 왜냐? 오주환 선수를 시청자들은 모르잖아요, 잘. 근데 저는 오주환 선수의 지금 훈련한 과정, 다 알고 막 컨디션,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아니까 저도 모르게 나온 안타까움에 소리인데. 나갔던 그렇죠. 이게 이제 표현이구나. 예. 육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내가 육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뭐 선수를 그 폄하하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찬물 하나만 가지고 표현할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해설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안타깝게. 예. 그걸 방송에서 또 해명할 수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뿐이 아니라 이 스포츠 해설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어떻게 선수를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길게 보시고 왜 저 해설자가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봐야지 그 한마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비신사적인 네,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처럼 이제 약간 그런 표현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던 많았죠. 거에 비하면 또 어떤 얘기 하나 때문에 또 완전 영웅처럼 또 해설위원이 막 이게 막 떠올랐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웅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그 어떤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어떻게 그렇게 그 우승 후보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2시간이 넘게 달리잖아요. 특히 또 아프리카 선수들 얼굴 표정이 읽어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선수를 유독 자세히 살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얼굴 표정에서 안 나오니까 어깨가 올라간다든가 입이 벌어진다든가 턱이 뒤로 제껴진다. 이걸 보고 이제 아, 저 선수가 피로도가 절정에 달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무슨 그 시에는 오래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데 오래 보다 보니까 정말 그냥 우리는 외관상으로 구별이 안 되는데 정말 미세한 차이 막 어깨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뭐 입 벌린 이것만 보고도 저 사람이 지금 정말 아까 피로도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역시 고수 맞네요. 우리가 그 직업의 고수들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m를 10초 이내에 뛰잖아요. 그럼 일반인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누가 1등 하나 그거 잠깐 보면 또 놓친다고요. 지나갔죠. 근데 저는 10초 동안에 4개를 봐요. 8명의 선수 중에 누가 스타트가 제일 빨랐나? 스타트 보고 30m 지점을 누가 제일 먼저 30m. 나갔나? 80m 지점에서 누가 선두로 나갔나? 마지막 라스트 이거 그래야지만 딱 이렇게 들어오고 끊어서 나면은 보는구나. 예. 해설자가 다다다다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직업병이라고 아까 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내 몸에 맞는 걸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 진짜 그때그때 필요한 공부를 통해서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갖춰서 여기까지 왔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정리하신다면요. 마지막은 어쨌든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는 물론 그 박진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묘수가 있지만은 이 시청자들이 재밌게 보게끔 이 방송을 재미있게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봐요. 재미에 맞춘다. 네. 그래야만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 시청률도 높아지고 같은 올림픽에서 뭐 공중파 3사가 같이 방송하면은 시청률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시청자분들이 재미있는 방송을 볼 거 아니에요. 지루하지 않고 또 흥미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를 하는데 이 스타트하기 전에 저걸 넘을까 못 넘을까 시청자들한테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그죠? 집중해서 보게 되고. 네, 근데 멘트가 그냥 뭐 우상혁 뭐 도전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밋밋하면은 그래서 땀을 쥐게 하고 우상혁이 딱 넘었을 때 그 우상혁만 좋은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거기서 막 희열을 같이, 느끼고 네. 이런 것이 나오게끔 그게 해야 할 사람들이 캐스터와 아나운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장대 높이뛰기를 해요. 이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저걸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장대의 무게, 장대의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장대 길이 시청자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저걸 사다가 내가 뭐 장대 장대 높이뛰기를 들 할 것도 거야, 뭐 할 아니고. 거야. 예. 그런데 자꾸 해설위원들이 재미없이 저 장대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다. 무게는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은 이 시청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걸 넘느냐 못 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는 방송을 해야지.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정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미 요소를 주는 게 우리는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우리 해설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에 정보를 주는 거는 재미 요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맞습니다. 포인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시작에 관심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 지금 이제 브랜드 인사이드를 계속 네. 이제 명사들 모시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조 교수님도 해야 할 역할이 이거 재미있게 끌고 가는 거. 저도 숙제죠. 시청자들이 네. 재밌다. 그래서 자꾸 시청자들이 이 브레인 인사이드 이번에 누가 나올까? 궁금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역할인데 네.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안 나온다 하면은 조 교수님 역할도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옷을 벗어야 되겠네요. 저도 육상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육상을 자꾸 많이 보고 또 육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큰 홍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이게 저도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육상이 비인기 종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 책임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사명감이 갑자기 확 생기네요. 시청률이 안 나오면 제 탓입니다. 고수가 그냥 시간을 버텨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를 아마 오늘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일단 나의 몸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함께 되어야 된다. 그냥 뭐 그때그때 요행수로 거기를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타인이 봤을 때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에 집중해야 된다. 진짜 이건 사람 공부가 안 되면 답이 없는 얘기네요. 자, 세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질문이기도 할 텐데 소통. 지금 저랑 토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T가 토크거든요.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님이 요즘 하고 있는 소통 어떤 부분, 어떤 누구와 오프라인은 어떤 소통을 하고 있고 온라인은 또 이렇게 내가 한라인으로 뭐 유튜브를 개설해서 뭘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소통이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시죠. 저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육상 같은 경우는 트랙필드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 이제 마라톤은 마라톤대로 중계를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육상 경기를 전 경기를 이제 그 유튜브로도 나오고 또 STN 채널로도 방송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방송하기 전에 지도자들 저는 많이 의견을 듣죠.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냐. 아, 그것도 여쭤보세요? 네, 왜냐 또 선수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좀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초등학교 선수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막 출발 전에 보면은 막 꼭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막 비장한 이런 걸 막 얼굴 표정을 보는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 그것도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 것도 신경 네 써요?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죠. 요즘 애들은 달라요. 지도자들과 선수들과 같이 소통을 그냥 이렇게 대화로 하고 제 나이가 지금 뭐 SNS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좀 지났다고 보거든요. 어우, 지금 비주얼이 전혀 아니, 젊으셔갖고 능력도 모르겠습니다. 없고 그 껍데기만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그렇고 능력도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뭐 저뿐이 아니라 제 시대 사람들 많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오프라인 쪽에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타당하다 하면은 자꾸 적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현장에 직접 발로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선수들과의 이 적극적인 소통했던 부분들이 아마 해설로 나갈 때 훨씬 더 그 선수 친화적인 언어로 나가면서 시청자들이 바로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해설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포인트들이 아마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우리 해설위원님의 어떤 인상이랑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어떻게 했나 궁금했는데 역시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거에서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타임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이렇게 이 스포츠와 관련돼서 쭉 오셨는데 하다 보면 힘든 시간이 있어서 이걸 그만해야지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런 순간이 언제였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금 스포츠와 육상을 사랑하면서 이곳에 머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들려주십시오.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20년 했어요. 20년 체육교사를 20년 했는데 19년째죠.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까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 방송인이 이제 됐던 거죠. 처음에는 좀 후회도 많이 했어요. 장래성에 대해서. 왜냐면은 선배들이 이렇게 보면은 몇 년 후에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젊은 친구가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교사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년 퇴임이라는 거 그때까지 무슨 뭐 그렇게 뭐 사고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정년 퇴임까지도 무난하게 가고 공무원 연금 안 있습니까? 그 연금도 이렇게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섣불리 그만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대학 동기들은 정년 퇴임한 지가 오래됐죠.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은 할 일이 없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즐겁게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다니면서 우선 제가 하는 일이 즐겁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하지 않죠. 친구들이 또 부러워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스포츠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육을 전공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 하나만 노력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인생은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심은 안 잃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대인 관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육상을 중계 방송을 많이 안 하니까 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저 때 바톤을 받았을 때 저 때부터 이 마라톤이 이 생활체육이 함께 하다 보니까 방송이 많아졌던 거예요.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에 했던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거지. 저도 처음엔 잘하지 못했겠죠. 노력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발로 뛰면서 오늘날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자신에게 맞는 거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함께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수의 훈련법, 트레이닝과 타임을 연결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부분들이 나를 훈련했던 그거의 힘에 의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 지금 제가 브랜드 인사이드 이런 맥락으로 토크쇼를 진행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최초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이고, 보통은 이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계 또 다른 요소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가족 덕분이다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서 정말 잘 할 수 있게 필요한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했다라는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긴 시간을 버티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 교사로서 정년퇴직을 할 것이냐 새로운 프리랜서로 삶을 시작할 것인가의 삶에서 프리랜서를 선택한 그 순간은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어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길게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방송을 통해서 안정성을 취할 것이냐 자신이 좋아하는 또 다른 기회와 연결된 거에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님의 이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 조금은 답을 찾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시는 그 일을 잘하시면 된다. 이 말로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이밍. 살다 보면 인생의 최고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때였다 싶은 때가 있으셨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오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입니까? 네, 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 스포츠 종목별 해설위원이 많잖아요. 전 종목에 다 있잖아요. 뭐 동계도 있고 하계도 있고 스포츠 다 있는데 제가 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경력도 제일 오랫동안 이 경력이 있고 저는 오늘 이렇게 불러주는 방송에서 불러주면은 지금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예전에는 뭐 개런티 얼마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지금 불러주는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내년도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에 더 노력을 하고요. 노력하는 것이 나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도 뭐 방송을 잘 못하고 새로 바뀌는 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망각했을 때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아, 저 양반 이제 마이크 그만 손에서 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겠죠. 오늘도 와서 같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인사이드에 오늘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님이 이렇게 왜 오셨는지를 다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가 되거나 최고가 되거나 이 두 가지를 보통 생각하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종이 되거나 가장 오랫도록 살아남는 거 그게 그 브랜드에서 살아남는 비법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정말 이 스포츠 해설 분야에 가장 오래도록 존재해 주시고 살아남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육상을 이렇게 선수들도 지도도 해왔고 또 오랫동안 방송도 하고 또 행정 일도 참 10여 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겹쳤는데 덕분에 이제 육상에 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았고요. 그 이제
은퇴를 이제 눈앞에 있겠죠. 그때는 이제 그 꿈나무 선수들에게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좀 찾아가서 좀 격려도 좀 해주고 좀 여유 있는 돈이 있다면은 좀 장학금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그 베풀어주는 제가 받은 것을 또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하는 행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 구미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구미에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STN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중계 방송이 될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1번지가 육상이고요. 우리가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는 거 다 아시죠? 육상 종목이 뛰고 달리고 던지는 게 모든 스포츠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육상이 발전을 해야만 우리나라 근데 스포츠 전 종목의 발전이 있다고 봐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성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특히 꿈나무들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브랜드 공식에 가장 정말 적합한 분을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관심을 가진 거를 넘어서 그 분야에서 잘할 때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그 분야에 우뚝 자신의 아이콘으로 서신 우리 윤여준 해설위원님과의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브랜드의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은 3월 달에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 방송이 끝나고도 5월 달에 진행되는 2025년 구미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같이 한번 브랜드 인사이트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